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255페이지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54번 불공을 말하는데요. FAT 1급에서도 54 불공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TAT 2급에서는 54 불공 사유 중에 이런 것들을 내요. 그 면세와 과세의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면세 관련된 매입이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불공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건 뭐 복잡하지가 않은데 공통 매입세액을 낸단 말이에요. 공통 매입세액. 그러면 이제 매출 그 과세 표준을 가지고 안분 계산을 해주는 애정 때는 애정 신고 때는 안분 계산을 해야 되고 확정 신고 때는 안분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 불공을 내면서 거기에다가 안분 계산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섞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수행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분이나 정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 자산은 정산도 아니죠. 재계산도 해야 하거든요. 재계산.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은 10년, 즉 어, 과세기간으로 말하면 20개 과세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한 1과세기간당 5%씩 우리가 저기 그 상각을 하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건물 외에 다른 자산들은 25%씩 상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년간 재계산 대상이 되고 건물은 10년이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계산까지 섞어서 문제를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54번 불공 유형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회차에는 이 재계산이나 정산, 안분 계산을 섞어서 내가지고 조금 까다로워요. 자, 우리가 안분이나 정산 또 재계산에 대해서는 이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론을 살짝 하고 왔기 때문에 좀 어떤 개념인지는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실무 수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과제 보시겠어요? 매입수의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자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네, 공통 매입세액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안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또 일반 전표에서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네. 자, 그러면은 1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1번 자료가 뭐냐? 강남마트에서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는 내용.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불공에 해당이 되고요. 30만 원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선물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그냥 54 불공으로 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 날짜가 8월 11일이니까요. 8월 11일로 고쳐 주세요. 유형이 54가 됩니다. 자, 불공제 사유 선택을 해줘야 되죠. 접대비 관련된 거는 9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여기 클릭하시고 선택. 분명에다가 선물 세트. 공급가액에는 300만 원.
거래처에는 강남마트가 거래처네요. 강남마트. 전자세금 기단서를 발급받았죠? 전자세금의 1번 해야 되겠네요. 1번. 자, 분계에는 대금을 외상으로 샀네요. 이 선물 세트를. 그렇다고 이거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재고자산 아니니까. 접대비니까 혼합으로 해요. 혼합하시고 원재료를 접대비로 바꿔줘요. 자, 근데 어느 거래처예요?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비도 800번대 접대비가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매입 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다. 이렇게 문제를 냈다. 매입 거래처는 판매 거래처가 아니죠. 매입 거래처는 원재료 매입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재료의 매입 거래처에 접대하는 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제조 경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매입 거래처에 선물을 만약에 해줬다 그러면 밑에 접대비를 513번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접대비도 어느 거래처를 접대했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제조 원가로 가야 되는지 판매 관리비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매출 거래처니까 813번. 자, 그리고 바꾸고 이제 대변에 이게 외상으로 샀죠? 미지급금이죠. 두 번째 줄은 대변 하시고 253 미지급금 금액은 3300 플러스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강남마트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한공자동차 정비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를 수리하고 전자세금이산서를 발급받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고요. 이 1000cc 초과 승용차의 수리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불공이에요. 수리비는 이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는데 이것이 생산부 차인지 관리부나 영업부 차인지를 보시고 관리부 차구나 그러면 판매 관리비 800번대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음으로 차량 유지비가 165만 원이 됩니다. 자, 8월 12일 매입 매출점표로 입력합니다. 8월 12일 유형은 54 불공 공제받지 않겠다 이런 것이. 사유가 여기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관련 매입이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선택. 자, 품명에는 타이어 교체라고 하시고 공급가액에는 15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에는 공급자가 한공자동차니까 한공자동차 정비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므로 전자세금에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자, 분계는 외상으로 타이어를 고쳤네요. 이것도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차량 유지비니까 혼합 분계. 혼합으로 해주시고 원재료를 산 게 아니라 이건 타이어 교체한 거니까 차량 유지비 관리부 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코드는 822번이 됩니다. 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로 처리했죠?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비용에 포함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변의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165만 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한공자동차 정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번, 2번은 우리 FAT 1급에서 했던 그 불공 유형, 그것과 뭐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번은 좀 뭔가 다르겠죠? 3번.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여기서 공통사업이라는 것은 과세와 면세 사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자부품을 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과세, 면세, 생산에 같이 쓰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는 불공으로 하라는 문제예요. 불공 연습이니까 불공으로 할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 과세 매출 매입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과세로 해가지고 안분 계산해 주면 되고 지금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불공으로 해서 안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건 불공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3일 매일 매주년표 날짜를 8월 13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은 이거는 불공을 해줍니다. 자, 불공제 사유 중에 보면은 5번이 있어요. 5번을 클릭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러면 안분계산을 할 때는 언제나 불공으로만 반드시 해야 되느냐? 반드시는 아니다. 불공으로 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과세 매입으로 하고 나중에 안분계산 들어가서 안분계산 해주면 돼요. 안분계산 하는 것은 꼭 불공으로 해야만 안분계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불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5번을 선택해야 돼요. 불공은 5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으로 하고 선택 눌러주면 됩니다. 자, 유형에다는 품명에는 전자부품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대신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하시고요. 자, 전자부품은 원재료인데 외상으로 샀네요. 그건 이건 외상분기해도 돼요. 원재료니까. 전자부품. 우리 회사가 지금 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자부품이니까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2번 외상분기해 주시면 대변의 외상매입금 1,100만 원, 차변의 원재료 1,100만 원. 불공이기 때문에 요 100만 원을 모두 매입세액을 다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봐버렸죠. 근데 원재료의 취득원가 다 보는 게 맞느냐? 아니에요. 이제 안분 계산해가지고 여기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100만 원 중에서 세금 100만 원 중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조금 있다가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켜줘야 돼. 그것이 아까 문제에서 제가 살짝 잊고 넘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안분계산 끝나고 나서 일반전표에다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전표에다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는 거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불공으로 하는 바람에 요 100만 원이 전부 다 원재료 취득원가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 읽었다시피 이 원재료는 공통으로 사용할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 다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면세부는 공제 못 받고 과세부는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안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안분하면 이 중에 뭐 50만 원이 공제가 불가능하고 50만 원은 공제가 된다라고 만약에 계산이 되면은 딱 절반이니까 5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재료에서 빼야죠. 그래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켜야죠. 그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 좀 이따 해야 된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 수행 과제를 보면은 4번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료에 의하여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라. 아까 그 회계 처리가 그 일반 전표에 하는 그 원재료에서 차감해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분 계산 자료를 뭘 줬냐면 매출 자료를 줍니다. 이 공급과액 내역이라는 게 이기 예정 과세 기간에 이 매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 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안분 계산은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전자부품을 사는 건 8월 13일 날 샀죠? 8월 13일 날. 이기 예정의 중간 달이에요. 7월, 8월이니까. 근데 이 안분 계산은 언제 해야 돼요? 9월 30일. 9월 30일에. 그래, 왜 그래요? 공급가액 실적이 9월 30일 돼봐야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의 우리 회사 3개월치 매출액의 합계는 5억 원이래요. 5억 원. 그런데 그 중에 면세분이 2억 원이래요. 2억 원. 그러면 5분의 2가 이번 과세 기간에 이기 예정 과세 기간에 면세 매출이에요. 그러면 40%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2억 나누기 5억 원 하면은 40% 비율이 뭐예요? 면세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주위에 보면은 이 매출 데이터가 입력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이걸로 안분해라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줍니다. 실제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예요. 그걸로 안분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그거하고 딱 맞춰 놓을 수도 있고 입력된 거를 맞춰 놓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걸 무시하고 이걸로 안분해라 이렇게 데이터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의 40%는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4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재료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60만 원은 과세분이에요. 과세분.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60만 원을 바로 원재료에서 대변 원재료 60만 원 해가지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 이것을 회계 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회계 처리하시오. 안분해가지고 회계 처리하시오. 그 안분 계산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안분 계산은 아, 불공제 매입세기에 가서 해요. 예. 안분 계산은 불공제 매입세기에 가서 합니다. 자료 2는 뭐죠? 예, 자료 2는 8월 13일. 요 위에 있는 이게 8월 13일 거죠? 예, 공통매입세액 1,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로 갑니다. 안분 계산을 하는 곳이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 여기다가 입력을 해 작성을 해줘야 돼요. 클릭하세요.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 그리고 기간을 7월부터 9월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 타이어 교체한 거 여기 150만 원에 15만 원짜리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구입한 세금계산서 300에 30만 원짜리 있었죠? 예, 접대비 관련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45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안분계산분이라고 해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입력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입력된 데이터로 안분하면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게 3,426원만 불공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것이 이제 불공제되는 게 40%였기 때문에 조금 이따 여기가 40만 원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안분을 하냐면 여기다가 해줘요.
그 옆에 보시면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이라는 탭이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면 여기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 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넣어줘야 되느냐. 여기 기본 데이터가 다 넘어와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넘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10번의 공급가액은 아까 메인 매출전표에서 불공으로 입력했던 안분계산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0만 원, 1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이건 그대로 두고. 자, 12번. 총 공급가액이 2억 4,807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 지금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이건 실제 데이터. 근데 아까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매출 데이터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안분해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자료 1번에 주어진 자료에 총 공급가액은 합계 공급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매출 내역의 합계. 그러니까 여기가 5억 원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12번에다가 5억 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이 뭐냐면 면세 공급가액 등입니다. 면세 공급가액 등. 주어진 자료가 이제 85만 원이 아니죠. 이건 실제 면세 공급가액이 85만 원이 전표에서 넘어온 게 이거예요. 근데 주어진 자료는 2억 원이죠. 여기를 2억 원으로 고쳐야 돼요. 200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고치면 면세 비율에 의해서 100만 원 곱하기 면세 공급가액 2억 원 나누기 총 공급가액 해가지고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 원 나오잖아요. 40%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40만 원을 이제 쳐줬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2번으로 넘어가요. 요 3번에서 안분 계산한 내역이 아까 처음에 봤던 2번 탭에 반영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2번. 2번 탭 클릭하면은 위에 건 이제 변동이 없지만 요 밑에가 변했죠. 그래서 여기 45만 원하고 여기 40만 원 더해서 이번 과세기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요 합계 토탈이 8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해야 될 사항이 바로 요 40만 원. 요 40만 원. 왜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는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에게 짚어드렸어요. 지금 요 100만 원, 이 부가세, 전자부품 100만 원이 전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40만 원만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분 계산을 해보니까 불공제가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만 원을 여기서 빼줘야 된다. 그것을 일반 전표에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로 가요. 일반 전표에 대한 회계 처리는 며칠 날짜로 한다고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입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9월 30일 입력하시고 자, 원재료에서 뺄까요? 자, 자산을 빼준다는 건 자산 대변에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해당 내용이 없네. 예. 이거는 우리가 안분 계산에 대한 정리인데 내용이 없네요. 예, 그러면 타자를 하죠. 예. 안분 계산 부가세 대급금 대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죠. 안분 계산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한다. 예. 안분 계산 부가세 대급금 대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60만 원. 60만 원은 원재료에서 빼줘야 돼요. 공제 받는 거니까. 아까 40만 원이 불공제니까 60만 원은 공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주고. 차변에 이 6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주는 거죠.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대급자 들어가는 게 부가세 대급금 하나예요. 135번. 거래처 지나가시고 네, 적요는 8번 적요 쓰거나 아니면 위에 거 그냥 복사합시다. 안분계산 부가세 대급금 대체. 이게 더 좋겠네. 엔터로 복사하시고 60만 원. 네, 요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분계산 끝나고 나서 회계 처리를 하셔. 이 회계 처리 뭘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런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했는데 왜 일반 전표에 또 회계 처리해야 되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우리가 원재료 매입에 관한 회계 처리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해가지고 불공으로 해가지고 원재료 취득원가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것을 수정하는 분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하는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상으로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안분계산 또는 정산 또는 재계산을 앞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걸 해본 겁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TAT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풀이 한번 보십시다. 259페이지에 가서 네, 8월 11일 거 우리 선물 세트 300에 30만 원 우리 불공 처리했죠? 접대비로. 그다음에 8월 12일 거 이거 불공 처리했죠? 타이어 교체한 거. 그래서 혼합으로 해가지고 미지급금 이렇게. 또 방금 거 우리 54번 불공으로 해서 불공제 사유를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원재료니까 외상분계였고 원재료에 100만 원이 모두 원재료에 포함됐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조회하면 이렇게 다 조회가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어요? 요 3번 탭에서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 공통 매입세액을 자동으로 불러냈었고 총 공급가액 뭐라고 들어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새로 5억이라고 입력했고요. 면세 공급가액도 조금 입력되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2억으로 우리가 고쳤죠. 그래가지고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 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넘어와 가지고 확인을 했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40만 원만 불공유로 돼야 되니까 이제 6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다시 대체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일반 전표 9월 30일 날짜에다가 차변은 부가세 대급금, 대변은 원재료. 이렇게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가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6번에 이렇게 조회가 된다.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16번에 나온다는 것은 FET 1급 시험 준비할 때 여러 번 확인했던 그런 내용.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팁을 보시면 제가 아까 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했던 내용. 뭐냐면은 우리가 안분계산 관련된 문제를 언제나 불공매입으로 54 불공매입 유형으로만 입력해야 안분계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 매입으로 입력해 가지고 안분계산해도 된다고. 제가 보기에 쉬운 걸로는 저는 이것이 쉬운 것 같아요. 요게.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시험에서는 자꾸 이 방향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냥 불공으로 하라고 하면 좋으련만 과세 매입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유형을 딱 집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 방금 했던 것이 불공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원재료에 그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이 모두 포함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9월 30일 날 안분 계산해가지고 과세분이 60만 원이라는 걸 알아내서 사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에서 60만 원 빼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줬죠. 자, 그러면 과세 매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과세 매입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원재료가 1,000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100만 원이 다 가겠죠. 그래서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에 가가지고 안분 계산 탭에 가서 하는 건 똑같이 해야 돼요. 하면은 회계 처리가 달라지죠.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으로 다 받기 때문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여기 40만 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부가세 대급금에서 4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것을 원재료에다가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별의 원재료 불공제되는 40만 원을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더해주고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빼줍니다. 예, 이 부분이 달라져요. 안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불공제 매입세 그 부속 서류를 들어가 가지고 지금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는데 우리가 불공으로 했을 때는 자동으로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딱 넘어옵니다. 그런데 과세 매입으로 했잖아요. 안 넘어와 있어요. 다 수동으로 처음부터 수동으로 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과세 매입으로 하라는 것은 분명히 기출문제에 한두 번은 나오니까 그때 그때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불공으로 해놓고 안분 계산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안분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재계산 또는 정산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뒤에서 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분 계산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부속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같이 제출합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면은요. 간주 임대료를 거기서 계산을 하게 돼요. 간주 임대료라. 그러니까 임대료는 매월 받는 월세가 이제 임대료 수입인데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받는 건 아니에요. 매달 뭐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다 하면 그거는 임대료죠. 근데 간주 임대료는 뭐냐? 매달 받는 임대료가 아니고 보증금이라는 거 있거든요. 보증금.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은 만약에 월 100만 원짜리 뭐 사무실이다 그러면 보증금 5천, 뭐 보증금 3천,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받죠. 그러면 그 보증금을 받아 받은 것이 임대사업자의 통장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러면 그 통장에 넣어놨으니 이자가 붙을 거 아니냐. 그 이자는 당신의 소득, 소득인데 그 소득은 부가세를 내야 된다. 왜? 임대사업 때문에 그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그 통장에 실제 통장에 이자 붙은 게 얼마냐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간주 임대료의 이자율을 공시를 해요. 만약에 2%로 공시를 했다 그러면 2% 이자 계산해가지고 그 이자가 만약에 3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3천 원. 그 이자의 10% 부가세는 10%니까 3천 원을 부가세로 신고 납부해 줘야 돼.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 계산이 까다로워요. 예. 그러니까 까다롭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업자들은 간주 임대료 계산 이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간주 임대료 계산을 같이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가세 서식에 이 간주 임대료 이런 프로그램, 도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어디에 입력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FAT 1급 할 때는 제가
그 부속 서류에서 인쇄 버튼 눌러가지고 그 종이로 된 서식을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TAT 2급 할 때는 제가 인쇄 버튼을 한 번도 안 눌렀네요. 네, 여러분이 이제 복습할 때는 이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실제 종이로 된 양식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쇄 버튼 눌러보시면 돼요. 우리가 화면에 입력하는 것은 화면 디자인 화면, 우리 전산 화면이 그렇게 생긴 것이지 실제로 세무서식은 그렇게 생기진 않아요. 세무서식으로 보려면은 인쇄 버튼을 눌러보시면 된다. 자, 요거는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걸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어두시고, 261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거나, 질문이 없으면 개인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